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MCU가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리셋 회로를 구성해 줬습니다. 근데 아직 MCU가 심장이 뛰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MCU 필수 회로 그 세 번째, 바로 클럭 회로입니다. 단순히 이 부품으로 하세요가 아니고 같이 알아보면서 부품 선정과 회로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클럭이 뭔지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MCU 내부에서는 수만 개의 디지털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동시에 0과 1을 주고받으려면 기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박수로 박자를 맞추는 상황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하나 둘 하고 박자를 맞춰주는 신호, 이게 바로 클럭입니다. 이런 파형에서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이 순간을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가는 이 순간,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이 순간을 하강 엣지, 폴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MCU 내부에서는 이렇게 클럭 신호, 이게 클럭 신호인데 이 클럭 신호의 엣지에 맞춰서 명령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우리가 쓰는 MCU는 이 상승 엣지, 라이징 엣지 부분에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PC의 램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모두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 파형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한 세트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period라고 하고 대문자 t라고 씁니다.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로 씁니다. 이 t가 짧다는 것, 즉 주기가 짧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상승 엣지 후에 다음 상승 엣지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상승 엣지마다 박수를 친다고 하면 박수치는 간격이 빨라진다는 것이고 MCU가 그만큼 빨리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주파수는 뭘까요? 1초라는 시간 동안 주기가 몇 번 반복되냐를 센 것입니다. 주파수는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합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F는 이 주기분의 1, 역수 관계가 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즉 빨라질수록 주파수 숫자는 커지게 되죠. 데이터 시트에서 클럭 트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볼 것은 이 시스템 클럭입니다. SYSCLK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럭을 보통 우리가 CLK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STM32F103MCU의 최대 클럭은 이쪽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 클럭은 72MHz입니다. 헤르츠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즉 진동하냐, 다른 말로는 상승 엣지가 몇 번이냐 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메가가 붙어가지고 10의 6승입니다. 그럼 72MHz니까 72의 메가니까 10의 6승입니다. 이게 밑으로 되어 있네요. 위로 돼야 됩니다. 10의 6승이고 계산해보면 7200만 회의 상승 엣지가 발생을 합니다. 한 주기가 약 13.9 나노초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CPU는 주파수가 메가헤르츠 단위가 아니고 기가헤르츠 단위인데 처리 속도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시나요? MCU로 돌아와서 72MHz의 속도를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MCU의 시스템 클럭 라인에 72MHz의 클럭을 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클럭을 발생시키는 소자를 주로 우리는 진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석영, 즉 쿼츠를 사용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쿼츠 조각, 크리스탈을 얇게 깎아서 전기를 가하면 미세하게 진동을 하는데요. 이를 역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석영 조각을 얇게 할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로 떨리게 됩니다. 근데 72MHz는 굉장히 얇게 가공해야 해서 공장에서 제조 중에 파손되기도 쉽고 충격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8MHz 같이 다소 느린 부품을 사용을 해서 8MHz의 클럭을 입력받아서 MCU 내부에서 PLL이라는 뻥튀기 기계를 통과시킵니다. PLL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8MHz로 넣으면 8 곱하기 9배를 하게 되면은 72MHz가 만들어지는데 9배로 뻥튀기 시키는 기계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PLL, 여러 가지 PLL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PLL을 통해 72MHz의 클럭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TM32F103 MCU에는 이렇게 위에 HSI라고 하는 8MHz의 RC 발진기, 저항과 캐패시터를 통한 회로의 발진기인데, 이런 RC 발진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발진기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단점으로는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달아주는, 이쪽이 외부에서 달아주는 MCU의 핀인데, 외부에서 달아주는 발진기는 비교적 정확하죠. 이 발진기는 MCU에 이렇게 OSC in과 OSC out 핀으로 연결되어서 MCU 내부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클럭을 HSE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약어들의 정의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USB도 사용을 할 예정인데, USB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USB 클럭 같은 경우엔 48MHz의 아주 정확한 주파수를 요구를 합니다. 이 내부 클럭인 HSI는 48MHz를 만들 수는 있지만 USB 클럭 라인에서 요구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USB 통신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외부 클럭인 HSE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데이터 시트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면 데이터 시트 19페이지에 보면 USB 클럭 소스는 반드시 HSE 클럭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소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8MHz의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정확히는 석영을 보통 깎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석영 크리스탈이 이제 쿼츠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회로도에서도 그렇고 엑스탈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크리스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수동 소자로서 전원이 필요 없는 대신에 MCU의 발진 회로의 도움을 받아서 진동을 합니다. 형태는 이렇게 패키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핀은 2개이고 4개인 경우도 있는데, 4개인 경우는 2핀만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실레이터인데요. 크리스탈 소자를 내장을 하고 발진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2개를 합쳐서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능동 소자로 전원을 연결해주면 알아서 클럭 파형을 내보내줍니다. 크리스탈보다 조금 더 비싸고 전기를 조금 더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크리스탈을 어떻게 회로에 적용시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외부 클럭 소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색깔피에 보면은 5번의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보면, 이쪽에 보면 외부 클럭 소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부 클럭 소스입니다. 자, 우리는 외부 클럭에서 크리스탈을 통해서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외부 클럭 소스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SE가 고속 외부 클럭이었죠. 외부 클럭의 주파수 F는 1MHz부터 25MHz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8MHz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이쪽은 로우 스피드이고요. 여기에 보면 하이스피드 익스터널 클럭, 크리스탈을 통한 고속 외부 클럭의 발진을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일반적인 8MHz 크리스탈을 적용했을 때의 회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네모가 MCU STM32F103이고요. MCU에 OSC in과 OSC out 핀이 있고, 이쪽 핀에 크리스탈의 양쪽 다리가 각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그라운드와 이어지는 곳에 커패시터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가 CL1 그리고 CL2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2개의 커패시터를 우리는 부하 커패시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드 커패시터에서 C에 로드 1, 로드 2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커패시터의 값을 우리가 적용하는 크리스탈의 값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7번입니다. 2867번 어플리케이션 노트 제목은 가이드라인 for 오실레이터 디자인 STM32입니다. STM32 혹은 STM8 이런 MCU들에서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나오고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MCU 내부에
네, 이 3번에 보면 이 피어스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어스 오실레이터 회로가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안쪽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회로와 바깥에서 우리가 달아주는 크리스탈 그리고 로드 커패시터 2개 모두 합쳐서 이거를 이제 피어스 오실레이터 회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MCU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내려보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인버터 안쪽에 있는 인버터들 있고 바깥쪽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가 있습니다. Q는 우리가 달아주는 크리스탈입니다. CL1, CL2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로드 커패시터죠. 그래서 CL1과 CL2 로드 커패시터가 있고요. 이 익스터널 R 익스터널 저항인데 외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 이 저항 같은 경우엔 외부 저항을 달아주는 건데 이 전류를 좀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면은 이쪽에 로드 커패시턴스 이렇게 보면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CL 같은 경우가 로드 커패시턴스, 즉 크리스탈 소자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이 로드 캐패시턴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값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CL1과 CL2 로드 캐패시터 2개가 들어가 있죠. 보통 로드 캐패시터 1과 2를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S 같은 경우에는 기생 캐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위에 보면 이쪽에 점선으로 CS라고 캐패시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MCU의 OSC 인과 아웃 핀에서의 어떤 기생 캐패시턴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PCB 나중에 제작을 할 때 라우팅을 할 때 선을 배선을 할 때 나오는 PCB에서 생기는 어떤 기생 캐패시턴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CS라고 부르고 등가 회로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CL 로드 캐패시턴스를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 값을 잘 맞춰줘야 크리스탈이 잘 동작을 하겠죠. 이 로드 캐패시턴스가 크면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MCU가 회로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동이 좀 늦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MCU가 크리스탈을 발진하는데 실패를 하거나 혹은 발진을 하더라도 클럭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로드 캐패시턴스를 낮추게 되면 발진 시작은 되게 쉽게 잘 됩니다. 그렇지만 주파수가 좀 높아질 수 있고 크리스탈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해서 구동 레벨의 증가로 회로에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REXT라고 하는 저항을 추가로 달아준 겁니다. 보통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그 로드 캐패시턴스는 18피코페럿에서 20피코페럿 정도의 크리스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C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5피코페럿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CL,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데이터 시트에 15피코페럿으로 적혀 있고 기생 캐패시턴스는 5피코페럿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L, 우리가 사용하려는 크리스탈을 선정했을 때 이 CL 값이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을 거고 CS 같은 경우도 5피코페럿 정도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CL1과 CL2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공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하는 회로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제공하는 회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보면은 동일하게 옆으로 눕혀놓은 것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OSC 인하고 아웃하고 크리스탈과 연결되어 있고 로드 캐패시터가 그라운드랑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크리스탈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CL의 값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이 CL1과 CL2인데 CL1과 CL2, 즉 CL1과 CL2는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식을 정리해보면 CL은 CL1 모두 CL1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L1 CL1 곱하기 CL1이죠. 이거 조금 이쪽 정리해주면 CL1 두 개니까 2 CL1 분의 CL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CS 이쪽에서 하나씩 소거를 해주면 2분의 CL1이 되고요. 플러스 CS 이게 로드 캐패시턴스 CL과 같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CS 이항해주고 2를 한 번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L1은 결국엔 2 곱하기 CL 마이너스 CS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크리스탈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20피코페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생 캐패시턴스 보통 5피코페럿을 잡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에 보면 20 빼기 5에서 15에 2 곱해서 그럼 CL1은 결과적으로 30피코페럿이 됩니다. CL2도 마찬가지로 30피코페럿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서 알고 있으면 혹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 값에서 CL1하고 CL2를 동일하게 보고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 수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거에 맞게끔 잘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음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회로 디버깅을 할 때 이 저항값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 로드 캐패시턴스도 PCB의 배선에 따라서도 이 CS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B 패턴이 길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패턴들이 길어지게 되면은 도체의 이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생 캐패시턴스 CS 값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아볼 크리스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크리스탈을 달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지만 오실레이터를 달 때는 클럭 출력 핀이 있기 때문에 그 출력 핀을 여기에 바로 OSC in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N2586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 이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클럭에 가보시면 클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라 라고 이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은 이쪽 레커멘데이션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권장들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리다 보면은 실제 회로를 보여주면서 필수 회로가 되겠죠, 이게. 여기 보면은 HSE 부분에 8MHz 그리고 여기는 REXT 부분 전류 제한, 구동 레벨 제한용 저항으로 395를 달아줬네요. 그리고 20피코가 각각 달려 있습니다. 네, 디지키 사이트에서 한번 크리스탈을 찾아서 우리가 로드 캐패시터 구하는 공식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덕트에서 찾기로 컨트롤 F로 크리스탈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크리스탈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오실레이터 크리스탈, 레조네이터도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8MHz죠. 메가헤르츠로 하고 8메가부터 8메가까지 하면 8메가가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130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쪽에 로드 캐패시턴스를 또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서페이스 마운트 SMD 타입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Apply All을 눌러주면 저기 나오는데요. 한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이 아브라콘 제품은 8메가에 18피코페럿이 로드 캐패시턴스인데요. 한번 데이터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쪽에 로드 캐패시턴스가 18피코페럿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구하는 공식이 CL1은 2 곱하기 CL 로드 캐패시턴스에서 기생 캐패시턴스를 빼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18피코페럿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8피코페럿이 되고 이쪽이 5가 되겠죠. 그러면은 13이 되고 여기 2. 그래서 결국에는 26피코페럿. 네, 이 값을 적용해 줄 수 있는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크리스탈을 보더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핀이 되어 있고요. 다른 크리스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핀이 4개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핀이 4개가 있어도 2개는 안 쓰고 이렇게 1번과 3번 탑뷰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1, 2, 3, 4죠. 그래서 1번과 3번에 이렇게 크리스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 캐패시턴스는 20입니다. 20피코페럿. 네, 그러면 아까 20피코페럿이니까 20 빼기 5 기생 캐패시턴스 5 빼서 15피코페럿에
곱하기 2를 해서 30피코페럿, 이쪽은 이 크리스탈을 사용했을 때는 30피코페럿의 로드 캐패시터를 달아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에서 우리가 쓸 크리스탈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마트 홈페이지에서 수동 소자 쪽에 있더라고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쪽에 크리스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분류들이 좀 있는데 우리 SMD 크리스탈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SMD 카테고리로 가면 여기서 8MHz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기본 처음 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8MHz고 이렇게 사이즈와 풋프린트가 나오죠.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쓰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위에 보면 이제 18피코페럿 써 있고 대부분의 크리스탈이 18피코페럿, 20피코페럿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선택을 해도 디지키나 이런 쪽에서 보더라도 풋프린트가 많이 맞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이런 비슷한 사이즈죠. 이것도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쪽 풋프린트에 보면 이 높이는 지금은 크게 우리가 기구적으로 신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가 맞는지 15고 4mm가 띄어져 있고 2mm 4mm가 띄어져 있고 2mm고 5.5니까 5.5, 5.5 해서 전체 길이가 1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전체 길이 15 거의 똑같이 쓸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여차하면 이걸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큰 무리 없이 회로도에 그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 MX를 열어서 IOC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이쪽 시스템 코어에 보면 RCC라고 있습니다. RCC가 나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크기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HSE, 하이스피드 클럭을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HSE 부분이 지금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눌러서 바이패스 클럭 혹은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이패스 클럭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인을 통해서 OSC 인을 통해서 오실레이터의 클럭이 직접 입력이 되는 형태이고요. 우리가 설계할 것은 이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 이 부분입니다.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안쪽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D0 5번 핀과 6번 핀으로 OSC in, out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핀이 다른 데에 쓰이지 않게 오른쪽 클릭을 해서 시그널 피닝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 클럭 컨피그레이션 탭이 있습니다. 이 클럭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데이터시트에서 봤던 클럭 트리가 좀 예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HSE를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쪽이 MCU 내부인데요. MCU 외부에서 클럭이 8MHz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PLL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UX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 시스템 클럭, 이 HCLK 이 시스템 클럭을 통해 가지고 HCLK를 써주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데 제가 72MHz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2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른 소스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HSI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HSE 이쪽 선택에서 HSE를 선택이 되고 이 PLL 부분에서 9배가 뻥튀기가 되네요. 그러면서 쭉 따라가면 PLL, CLK, 이제 PLL 소스를 클럭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 이 선택키 MUX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72MHz가 시스템 클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8메가가 들어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기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메가를 나누기 1로 해줘서 8메가 그대로 가서 HSE를 선택을 해서 8메가 그리고 PLL을 통해서 9배를 해주고 그러면은 72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HB 프리스케일러에서도 똑같이 나누기 1만 해줘서 72MHz가 그대로 이쪽 우리 전체 소스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 프리스케일러 나누기가 2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 PCLK1 부분이 36MHz가 맥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키캐드를 켜서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캐드에서
회로도 편집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TM32 이 MCU 페이지를 이 블럭을 더블 클릭하거나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랑 같이 그려보기 전에 먼저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데이터 시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나와 있는 회로를 참고하셔서 먼저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심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 추가해서 크리스탈이라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이라고 치면 이렇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안에 크리스탈 그리고 여러가지 크리스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핀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그리고 2, 3번이 그라운드로 빠져 있는, 2, 4번이 빠져 있는 이런 것들, 좀 작은 심볼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기본 크리스탈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좀 확대를 해보면 OSC 인하고 아웃 핀에 보면 5번, 6번이 있습니다. 무브해서 이렇게 옮겨줬고요. 레퍼런스 회로도 대로라면 인과 아웃이 각각에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뒤에 캐패시터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씩 그라운드로 떨어지는 형태로 되겠죠. 여기다 직접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리셋처럼 네트를 따서 라벨을 따서 그려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를 연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어로 이만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 라벨 OSC 아웃으로 작성을 해주고 로테이션 2번 눌러서 이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E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트 라벨에서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OSC 언더바 인으로 이렇게 해놓고 무로 요쯤에다 갖다 놓도록 하고 얘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그리고 와이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변환 선택에 로테이트로 돌려도 되는데 수직 방향 반전, 수평 방향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 반전 X를 눌러주도록 하면 이렇게 수평 반전이 되죠.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붓고 약간 맞춰줄게요. 이거. 그리고 와이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크리스탈 뒤에 캐패시터가 와야 되겠죠. 캐패시터는 이거 하나 복사해서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 1608 SMD 사이즈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통과가 되죠. 약간 그리드로 끌어서 좀 짧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값의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8피코페럿 했을 때 26피코페럿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20피코페럿 했을 때 30피코페럿 정도의 부하 캐패시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라우팅을 하면서 조금 더 라우팅이 길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을 30피코페럿보다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피코페럿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디버깅을 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계산된 것보다 조금 러프하게 써줬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상하 반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클릭해서 변환 선택에 수직 방향 반전 Y,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내려가죠.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가 각각 붙어도 되고요. 회로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붙여줘도 됩니다. 자, 약간 옮겨서 이쪽 근처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레벨 제한용 저항을 한번 추가를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SC 아웃 핀 쪽에 달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하나 이쪽 사이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쪽에 붙여도 되는데요.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무브로 이동을 전체 시켜주고 심벌 추가 A를 눌러서 레지스터 R, 우리가 지금 이전부터 이렇게 US 버전의 저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시 OSC 아웃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M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G로 끌어서 드래그해서 G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이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8로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에다가 0옴으로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08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주고 그러면 R1 0옴 이쪽 부분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MHz라는 거를 좀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8MHz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Y 혹은 X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원부의 바이패스 쪽 회로 그리고 리셋 회로 그리고 크리스탈 쪽 발진 회로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부트 제로라고 되어 있는 핀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론이 조금 많고 해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